사업을 아무나 합니까? 회사를 아무나 다닙니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거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회사를 다니고 있는 겁니다. 고용주한테 스카웃이 된 겁니다. 내가 지금 힘든 거는 일시적인 겁니다. 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해치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짠!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업하는 형입니다. 네, 오늘은 2019년 8월 28일, 거꾸로 해도 828, 네, 수요일 아침 7시 반입니다. 네, 여러분 출근 잘 하셨습니까? 어저께 저는 복싱 다녀와서 또 집에서 책 좀 읽고 똑같은 그런 일상을 보냈습니다. 어저께 운동 다녀오셨습니까? 지금 여러분 20, 30대 여러분은 젊으시니까 아직까지 괜찮은데, 이제 40 넘어가면 그 전에 내가 몸의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차이가 40 넘어가면 이제 나타나거든요. 특히 이제 혈압 같은 경우에도 운동을 했던 사람과 안 했던 사람은 좀 차이가 납니다. 가족력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20, 30대부터 꾸준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운동 하나씩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운동 갔다 와서 책 읽다가 이제 유튜브 딱 보는데, 자기 전에 유튜브 잠깐 보거든요. 그런데 올해 시작한 여성분이 계세요. 먹방을 하시는데 조그맣게 이제 플레이팅 해놓고 거기서 이제 드시거든요. 일반 남성 한 2, 3인분 먹는 그 정도 양을 먹어요. 이쁘고 날씬합니다. 네. 그런데 그분이 시작하자마자 얼마 안 됐는데 구독자 2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막 이래요. 그러더니 어저께 갑자기 또 그분 영상이 딱 뜨는 거예요. 한 2달 정도 더 지난 것 같아요, 2만 된지. 그래서 이제 한 4만 됐나 해서 딱 봤더니 웬걸 48만입니다. 여러분, 확실히 유튜브는 보이는 거잖아요. 비저블한 그런 거기 때문에 외모가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군가는 그러겠죠. 못생기고 안 예쁜데 구독자 많은 채널 있어요. 있겠죠. 있는데 잘생기고 이쁜데 구독자 없는 채널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외모가 중요하구나. 이쁜 여자가 많이 먹고 잘 먹으니까 구독자가 팍팍 올라가는구나. 이 뚱뚱한 남자들 아무리 많이 먹어도 구독자도 많이 안 올라가는 채널들 많은데, 이쁜 여성분이 야무지게 먹으니까 구독자가 팍팍 올라갑니다. 확실히 사람들이 선호하는, 눈으로 보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연예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이쁘니까 유명하고 안 예쁘면 안 뜨잖아요. 외모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기관리가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자기관리가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자,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책을 보는데 가난과 파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있는 책을 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려야겠다. 사업을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파산을 하는 경우도 있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죠. 직장생활을 하다가 자기가 회사를 잘리거나 아니면 회사 다니는 동안에 다른 걸 했는데 금전적인 문제가 생겨서 파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파산하신 분들, 지금 힘드신 분들, 그분들이 힘내시라고, 가난과 파산은 엄연히 다르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가난과 파산의 차이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그 유튜브 잘하는 법, 이쁜 여성분이 잘 먹으면 뚱뚱한 남성분이 엄청 먹어도 그보다 더 많이 늘어난다. 먹방에 근데 확실히 아이템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구독자분들하고 소통이 돼요. 음식을 잘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맛있고 맛없고를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 재벌 회장이 됐건 대통령이 됐건 길거리 노숙자가 됐건 맛있고 맛없는 건 다 평가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비슷한 잣대로 거기에 대한 입을 댈 수가 있고, 맛집 가서 만날 수도 있고, 맛집에 내가 가서 촬영하면 거기서 서비스로 하나 둘씩 더 챙겨주죠. 아무래도 자기네도 좀 잘 나가길 바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집에서 먹방을 하시는 분들은 구독자분들이 맛있는 음식 보내주고, 그것만 먹으면 속 버리니까 이것 좀 드세요 하면서 많이 챙겨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비즈니스 채널은 그런 게 없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공부잖아요. 공부니까 관심이 있는 분들도 배우는 자세로 보지, 있는 팩트만을 전달하기 때문에 진실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리고 저도 이제 제가 즐겨보는 비즈니스 채널들이 있거든요. 제가 열혈 구독자로서 그분에게 뭔가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게 없어요. 먹을 걸 보내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뭘 보내드리지. 딱히 비즈니스 채널은 팬심으로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 유튜브 하시려는 분들 잘 드시면은 네, 먹방을 추천드립니다. 자, 다시 이제 오늘 내용으로 들어와서 가난과 파산의 차이점,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업을 하다가 위기가 옵니다. 위기를 다 겪어내는데 겪어내지 못했을 때 잠시 파산 상태가 되죠. 이때 사람들은 가난을 겪게 됩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가난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일시적입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일시적 가난이 찾아오는 겁니다. 상대적인 가난, 절대적인 가난,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절대적 가난은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에 국민소득이 연 한 200불, 250불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끼니를 걱정하는, 그게 절대적인 가난입니다. 상대적인 가난은 사업하다 갑자기 돈줄이 잠깐 막혔을 때 파산을 하게 되거나 그럴 때 일어서기 전까지의 그 단계, 그 과정, 그 기간, 그게 바로 이제 상대적인 가난이죠. 미국에 있는 거지가 가난합니다. 근데 그 거지가 일어서서 부자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상대적인 가난입니다. 왜냐? 그 나라는, 미국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죠? 부자의 나라에서는 가난한 거는 상대적이고 일시적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파산과 가난의 차이점, 네, 제가 책에 있는 거를 좀 인용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산이란 첫 번째, 매달 돌아오는 카드 대금의 일부만을 갚는 것이다.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가난한 사람은 노숙하는, 우리가 쉽게 말하는 거지, 네, 거지를 예를 들겠습니다. 뭐 가난에 대한 건 이제 상대적이니까 거지는 카드가 없죠. 네, 카드값 낼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파산을 하게 되면 내가 나온 카드값을 리볼빙 서비스를 쓰더라도 극히 일부만을 갚아가면서 시간을 버는 겁니다. 두 번째, 파산이란 할부금이 버거워 구입하는 대신 빌려 쓰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보면은 이게 다 돈 주고 못 사요. 그러면 뭐 어음을 발행하든지 아니면 할부로 이렇게 구매를 합니다. 구매를 하는데 계속 이제 날라오잖아요. 카드 회사에서는 내가 파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니까 카드 대금 계속 날라오죠. 그러면 계속 그래도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일시적인 파산 상태에서는 빌려 쓰죠. 네, 주변에 손을 벌립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 파산이란 극장에 가는 대신 한동안 기다렸다가 집에서 영화를 보는 것이다. 영화를 보고 싶어. 문화생활을 누리고 싶어. 난 지금 파산했지만 그래도 문화생활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나 거지가 아니니까. 그러면 극장에 갈 돈은 없어요. 영화가 한 8,000원, 만원 하나요? 그 돈은 없지만 그래도 기다렸다가 텔레비에서 하는 그걸 싸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번째, 파산이란 꼭 가고 싶은 휴가를 내년으로 미루는 것이다. 자, 내년에 휴가 가려면 어떻게 되죠? 올해 안에 빚을 다 갚고 파산을 청산해야겠죠? 바로 이 마음가짐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 파산인 상태인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일시적인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일시적입니다. 내년에 휴가 가실 수 있습니다. 올해만 잘 버티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파산이란 집세를 걱정하며 뜬 눈으로 밤을 새는 것이다. 그렇죠. 집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의식주.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거처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밥이야 어떻게든 먹죠. 무료 급식소 가서 먹든 친구한테 가서 얻어먹든, 배고프면 먹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산에 가서 채취해서 먹든 바다 가서 낚시해서 먹든 어떻게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몸 하나 거처할 수 있는 그런 집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 숙소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산을 하게 됐을 때 어떻게 되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바로 주거지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집세를 걱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파산해서 이겨나면 다시 집을 구하고 모일 수가 있는 겁니다. 희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지만 거지는 집도 없지만 집을 가질 생각도 안 하는 게 거지입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 또 따봉을 날립니다. 파산이란 상대적인 가난이기에 가난에서 탈출할 수 있다. 자, 이게 지금 일시적으로 파산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지금 힘드시지만 일시적인 겁니다. 그렇죠. 왜? 난 능력이 있잖아요. 사업을 아무나 합니까? 회사를 아무나 다닙니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거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회사를 다니고 있는 겁니다. 고용주한테 스카웃이 된 겁니다. 내가 지금 힘든 거는 일시적인 겁니다. 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해치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지금의 위기, 지금의 파산 상태를
빨리 당겨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상대적인 가난, 일시적인 가난입니다. 그게 바로 파산과 가난의 차이점입니다. 자, 결론! 파산은 일시적이지만 가난은 영구적이다. 즉, 빨리 파산해서 벗어나지 못하면 가난하게 된다. 네, 이렇게 오늘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금 사업하시다가 아니면 회사 다니다가 전문용어로 망해가지고 힘드신 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가난은 일시적인 겁니다. 어떻게든 일어나서 이 기간을 당겨서 다시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수요일입니다. 일주일의 중간. 네, 중요한 날이죠. 허리와 같은 날.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